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을 평가한 인세영 기자인데요. FN투데이의 발행인이기도 하죠. 야, 이거 우려스러운데요. 제목이 석동현 실언 논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 발언으로 문매, 이런 얘기인데요. 부제목은 무조건 승복한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혼자서 승복 선언? 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합치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 변호사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는 불필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무시하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밝힌 국민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한 것이 사실이다.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맥락인 불공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보다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으나 그러나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법이다. 그런 지적이다. 변호인단 전체와 상의도 하지 않은 석 변호사의 돌발 발언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편향적인 언론들은 윤측 대통령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 공정한 결정 촉구라는 워딩만 빼서 보도하기에 급급했다. 일각에서는 석 변호사의 돌발적인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을 이용해 자기 정치를 하려 한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만큼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우려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발언의 횟수를 줄이고 윤 대통령의 변호에만 매진해라 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석동현 변호사의 뜻은 그거겠죠. 이제 물론 공정하게 진행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헌재 재판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예상했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이번에 분위기를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내부에서 파악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3명 정도는 기각이 자신을 했다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킨다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라, 야당. 근데 야당한테 당연히 승복해라 이러면 또 너무 섣부르니까 그걸 이렇게 뭐랄까 뜸부기 작전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리는 뭐 당연히 승복할 거다, 이런 건 이제 기각을 내다보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기분 좋게 해석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언론들은요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면은 어떻게들 보냐면 이제 인용이 나와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보수 우파들은 승복할 거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인용해도 되겠다. 인용하면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나고 비판 받을 거 두려워서 야 법대로 해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사인을 줘야 되는데, 반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 안 되잖아. 그래 우린 걱정 안 하고 그냥 인용 쳐도 되겠다. 좌파들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우파들은 승복한대네. 그러면 좌파만 걱정하면 되네. 그러면 인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헌법재판에 임하는 자세는요, 법리적으로도 치밀하게 다투어야 되지만 정무적인 감각도 있어야 돼요. 언론을 어떻게 다룰까, 여론을 어떻게 다룰까, 정치권을 어떻게 다룰까, 이걸 고도의 전술을 세우고 거기에 이 대표 변호사답게 이렇게 작전을 짜서 발언 하나하나 신중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얘기해버리면 이게 잘못 덕진에 상대방에 잘못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저쪽은 이걸 이용할 수 있고요, 헌법재판관들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친구고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를 진두지휘하고 잘하겠죠.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거 실수도 있고, 지난번 부정선거 때도 제가 우려한 게, 처음에 부정선거에 맹렬히 싸웠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이상하게 부정선거 싸우는 팀이 여럿 있잖아요. 민경욱도 있고,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또 윤영진 변호사 등등등등 있고, 이런데 거기서 의견들이 안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이제 어떤 팀은 이제 통계가 중요하다 이런 팀이 있고, 어떤 팀은 실물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배춘희 투표지라든가 만찬 일장기 투표지라든가 딱불 투표지 붙어서 나온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주장하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이제 선거의 명부 이거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틀리다.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포인트에서 의견
의견이 갈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밝힐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 사람 저렇게 주장하면 밝힐 수 없는데 가 쓸데없이 저런 주장을 해.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려서 석동현 변호사가 나중에 거기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부정선거하고 맹렬히 싸우다가. 그게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그 매끄럽게 의견이 모아지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헌재 재판에서도 변호사들끼리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목적은 다 윤 대통령 구하는 거겠죠. 석동현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도. 그러나 방법에 있란 전략에 있어서 조금 차이 나는데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네 하고 의견 충돌을 일으켜서 뭐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다툼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전열이 정비가 안 되거든요. 저쪽은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그래서 좀 걱정은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부정선거 싸움하고는 달리. 그래서 이번엔 친구를 위해서는 제대로 해주겠구나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일말의 실수도 하면 안 되거든요. 일말의 전략 미스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치밀한 작전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고 그 책사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도 있고 뭐 미국으로 보면 브렌진스키라든가 키신저라든가 이런 유명한 책사들이 있잖아요. 이 책사가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조금의 실수도 용납 안 됩니다. 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전 상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게 작전 미스가 됐든 실수가 됐든 어떻든 잘해든 못했든 간에 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윤 대통령만 죽는 게 아니라 변호인단 있잖아요. 거기 다 죽어요. 그 중에서도 석동현 변호사가 총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 이런 일을 석동현 변호사가 주로 마이크를 잡고 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졌다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한치의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김치국들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국힘 다 죽습니다. 국힘이 지지율 금방 빠질 거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대통령도 지키지 못한 니들 못 믿겠다. 완전 돌아섭니다. 두고 보세요. 안 그런가? 착각들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탄핵돼도 뭐 우리 지금 지지율이 뜨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정권 재창출하면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나. 대통령이 탄핵 만약에 인용되면요, 정권 재창출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딸렸지 국힘당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억울한 사람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국민들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집권 여당 변호인단 싹 아웃입니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쳐야 돼요. 지금 오늘 최상목, 우원식, 권영세, 이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한답니다. 아니 이재명과 무슨 국정협의회를 하냐. 우원식과 무슨 국정협의회를 해. 최상목은 뭐 그건 한 절반쯤 배신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일나요. 빌미를 줄 수 있다니까. 이재명이 어떤 놈인데 우원식이 어떤 놈인데 여기하고 협의를 하고 말려 들어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뭔 협의회를 해. 대통령 살리기만 하라니까.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 살리기만 하세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여길 왜 나가요 여기를. 큰일 날 일이 말린다니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겁니까? 이거 임기 정해주세요. 대통령 탄핵 때문요, 비상대책위원장도 탄핵이에요. 비상대책을 못한 거 아니야. 절체절명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때는 비상대책위원회도 아웃이에요. 임기 정해주세요. 그걸 선포하세요. 윤 대통령이 탄핵에서 인용되면 우리는 패족이다 선언하시고 목숨 거세요. 패족이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혔는데 비상대책을 잘못해서 죽은인 대통령을 못 지킨 거 아니야. 그럼 아웃이지. 무슨 딴 그림을 그려요. 무슨 국정협의회를 이재명 우원식하고 해요. 아웃이에요, 아웃. 그리고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대네. 이준석과도 협력해야 된다. 우리는 보수라도 스펙트럼 넓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인품 훌륭하고 대통령도 아주 믿는 올해가 몇십 년 친구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목숨을 걸고 계엄을 했는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같이 목숨을 걸어야 될 친구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이렇게 코로나로 몬 놈이 누구예요? 이준석과 한동훈이에요. 이 나라가 어렵게 된 거예요. 원흉이 이준석과 한동훈이에요. 거기하고 무슨 협력을 해요? 이준석하고 무슨 협력을 해요?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암을 도려내야지 살지 암하고 협력해서 살아요? 독을 건져내야지 독하고 협력해서 팩트럼을 넓혀요? 암도 살이니까 살이 그저 같이 있으면 좋다. 다 죽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전이가 돼가지고 전이가 안 되게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 드러냈는데 왜 이걸 또 협력한다고 그러냐고. 난 큰일 날 일 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사람은 좋아. 인품 좋다니까. 인품 좋으면 뭐해. 비상한 혈기가 있어야지. 대통령 못 살려내면 그냥 다 가는 줄만 아세요. 지지율 어떻게 될지 보시라니까. 정권 재창출? 국힘당으로는 정권 재창출 못해. 윤 대통령이 누구를 예를 들은 겁니다.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윤 대통령이 누구를 낙점하느냐, 거기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윤 대통령을 누가 배반 안 했느냐. 김문수가 그래서 뜨는 거예요. 윤 대통령 배반 안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김문수 지지율이 1등이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김문수가 왜 1등 하겠어? 아이고 나 참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평생을 일을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감각들이 없나? 참나 미치겠네 진짜.